예, 안녕하십니까. 로집사 이정엽 변호사입니다. 네, 서동규 회사입니다. 예, 이제 가을이 좀 오는 것 같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뭐,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더라고요. 네. 저희 로집사 이제 곧 1000명 구독자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또 이제 저희가 기본 모델이 사연을 이제 오면 전문가를 연결해서 그걸 해결해 주는 모델이잖아요.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지금까지 조금씩 왔었는데 좀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얘기해 볼 만한 사연이 와서 오늘은 이 사연을 해결하는 것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신일건설이라고 네네. 전에 저희가 한번 다뤘던 주제인데 그렇죠. 건설사들이 최근에 이제 중소형 건설사들이 많이 어려워지고 법정 관리 들어가고 막 이제 회생이라는 게 나오고 이러니까 입주자분들이 네, 아무래도, 어떻게 하냐. 네. 그러니까 전화로도 문의가 왔었고요. 오늘 이제 특히 이제 이 유튜브로 이제 터틀 앤드 어슬로스라는 분이 이제 15시간 전에 올린 사연을 좀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는 파주 금촌에 위치한 신일 해피트리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입니다. 신일 해피트리 아파트가 짓다가 멈춘 상황입니다. 아직 아무런 말도 없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문가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사연이 왔습니다. 네,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걱정도 되실 것 같아요. 이제 분양 받아가지고 이제 계약금 냈고 뭐 일부 중도금들 뭐 내고 있는 그 기간 중에 있으실 텐데 네, 이거를 이렇게 들어갈 수는 있는 건가? 그렇죠. 네. 지금 그리고 회생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부도가 난 건가? 그렇죠. 아니면 회생 절차에서 어떻게든 지금 계속 여기 현장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근데 막상 가보면 뭘 하고 있는지 진행되는 게 없고 그렇죠. 하청업자들도 안 네. 와 있고. 그냥 내 돈 떼이는 거 아닌가? 예. 뭐 이런 걱정이 사실 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좀 이런 사안에서 문제될 만한 지점을 뭐 하나씩 뭐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구체적인 것들은 계약서 뭐 그다음에 지금 그 보험증권 같은 것들을 저희한테 다 주셔야 그걸 정확하게 이 신일 해피트리 파주 금촌 이 신일 해피트리 아파트에서 분석을 해드릴 수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를 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궁금한 거 저라도 사실 들어갈 수 있나? 네, 그렇죠. 네. 특히 지금 중도금 내야 될 날짜가 왔는데 중도금 그렇죠.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엑싯 그냥 나 이제 빠져나오고 싶다. 그렇죠. 그냥 니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죠. 그렇죠. 입주 가능. 먼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신일 지금 만약에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공사를 그 부도난 그러면은 회사가 진행은 할 수 있는가? 지금 저희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가 이제 선분양 제도인데 맞습니다. 선분양 제도가 그래도 다 잘 정착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대한주택보증공에서 준공을 보증을 서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여기가 부도가 나더라도 다른 시공사를 구해서 준공은 해줄 수 있습니다. 결론은. 네. 그래서 결국은 기다리시면 입주는 가능하고요. 네. 약간의 손해는 뭐 볼 수 있는데 이게 빠르게 이제 새로운 시공사를 구해서 새롭게 건축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그 부분까지도 모두 피해 변상을 하지는 않으니까 그 부분은 종전 시공사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이미 뭐 부도가 나서 아마 변상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신일이 계속 공사를 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회생이라는 제도는 뭐 운영을 아예 못하는 상황은 아니고 만약에 파산이라면 그냥 나는 영업 안 할래라고 하겠지만 회생이라면은 영업은 하는데 뭔가 그 신용에 문제가 생기거나 네네. 뭐 금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주택 보증이 보증은 한다. 네네.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른 시공사를 구하는 경우도 있고 신일건설이 이제 건설사 회사는 있지만 그때 여러 가지 실제 공사를 하는 뭐 목순이 그 일하는 사람들이 하청업체들이나 뭐 자재는 각자 조달해서 현장에 와서 아파트를 짓는 거거든요. 그 자재 대금이라든지 인부싹이라든지 뭐 공사 대금을 과연 이 신일건설이 지급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그렇죠. 회생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리가 되고 만약에 지급할 수 없으면 아까 말한 대로 분양 보증에 따라서 새로운 식으로 변경되는데 법원에서 관리한 관리인이 계속해서 이
파주 금촌지구는 계속해서 신일건설 회생 절차 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신일건설에서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좀 지금 이렇게 현장이 서 있는 정도로 입주가 지연됐을 때에 지연 손해도 발생할 수는 있을 텐데, 네네. 네, 물론 그 부분은 어떻게 좀 그러니까 통상의 경우에는 지연 손해금 당연히 발생할 거고 계약 당사자인 시공사 시행사는 지연 손해금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런 시공을 보증한 보험사의 경우에는 그 피해를 모든 걸 끝까지 보증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어느 한도를 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 책임보증보험 증권 계약상 어느 정도까지 보증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보증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끝까지 다 건설하는 동안에 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될 공사비 네. 정도는 보증이 되어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런 지연 손해금 그 시공사나 시행사가 지불해야 될 지연 손해금 부분까지는 보증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그 다른 차원에서 이게 너무 불안해서 보증사가 대한주택보증에 보증을 한다 해도 입주를 하기가 좀 불안하다. 싫다. 신일 해피틀이 이제 망해가지고 나중에 네. 이제 브랜드 가치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나 돌려주세요. 지금 이제 안 들어갈게. 네네. 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네. 이 부분 좀 한번 또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파주 금촌을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부동산 활황계 끝자락에 수도권 중심지부터 외곽으로 지방까지 다 갔다가 지방에서 이제 입지가 안 좋은데도 이제 막 영끌에서 아파트를 많이 이제 대출해서 샀는데 금리가 오르는 바람에 이제 지방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 분들은 사실 어찌 보면 꼭 실입주하려는 생각 실수요자가 아니고 계속 목적. 오르니까 이제 인플레를 해치하기 위해서 투자 목적으로 샀는데 이제 이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어서 사실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데도 많이 생기고 있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지금까지 낸 계약금, 중도금 돌려받고 나는 그냥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근데 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예,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요한 조건이 두 가지가 있던데, 네네. 그거를 제가 딱 이렇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예. 하나는 공기가 80% 미만이어야 네. 되고, 하나는 입주민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 네. 그러니까 80% 이상이 지어졌으면 거의 다 지금 회생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이제 부도가 날 요 회사들은 거의 마무리만 하면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지을 수 있거든요. 네, 어떻게든.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굳이 보험사가 들어와서 시공사를 변경시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입주 시기를 늦추고 더 피해를 늘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네. 80%로 정해져 있는 것 같고요. 이럴 때 프리미엄까지 주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렇죠? 네. 그래서 프리미엄이 만약에 붙어 있고 하다면 이렇게까지 해지를 하면서까지 손해를 보실 필요는 사실 당연히 없고. 네. 네. 근데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이거 들어가면 손해인데 라는 네. 상황인데 이렇게 지금 부도가 나서 대한주택 보증이 보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이런 카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네, 여기 보면은 네. 이게 좀 어려운데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에 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3분의 2 이상의 지어지기 전에 수분양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고 그런 것도 각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일단 이런 문제가 생기면 수분양자들의 모임이 필요하고요. 저희 오픈 채팅방에 오셔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고 만약에 지금 공기가 50%가 안 된 것으로 지금 여기 사연자의 사연에 의하면 그렇게 되는데 네. 이거는 충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서 이제 여기 중도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럼 사실은
어찌 보면 이런 지금 금리 올라간 상황에서 되게 자산 투자는 엄청 신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3분의 2 이상의 동의는 사실은 뭐 전문가가 이렇게 하는 게 낫다라는 평가를 보고 각자 생각해서 네. 빠르게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만약에 입주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궁금했던 네. 게 지금 신일이라는 브랜드가 이렇게 좀 안 좋아지고 있는데 아파트 지어놓고 신일이라는 브랜드로 계속 해야 되는가? 네, 저도 이 사연자의 사연을 보고 저도 이제 뭐 네. 검색하고 리서치를 해서 알게 됐는데요. 예. 그러니까 일단 건축물 대장에 뭐 어떤 아파트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에 만약에 기재가 된 이미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네이버나 이런 검색해 보시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그때는 이미 있죠. 있고 네. 거기서 동의를 얻어서 또 구청에 신고 절차를 해서 변경 절차를 할 수 있고 그때 이제 물론 예컨대 뭐 지금 신일 해피트리인데 대우 푸르지오로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건 안 되겠죠. 푸르지오의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근데 네네네. 푸르지오는 내가 지은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굳이 브랜드를 주진 않을 거고. 네, 그래서 그러면 새로운 브랜드가 없는 거를 아까 여기 브랜드 없죠. 네. 여기 센트- 여기도 이제 건설사랑 뭐 무슨 문제가 생겨서 네. 이름을 입주자들이 바꾸겠다라고 네. 해서 센트리지라는 새로운 이름을 이제 명명해서 근데 네. 누가 지었는지 전혀 모르는. 그건 모르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 이거 뭐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뭐 입지 조건이 아주 좋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시공사와 협상을 해서 브랜드 사용을 할 수 있는 뭐 나중에 이제 재건축할 때 무조건 당신네 시공사로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할 수도 아니면 뭐 그러니까 있다. 만들 수도 있고 뭐 그런 협상은 할 수 있다는 걸로 네네 보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사연자는 중도금 내는 부분은 회생법원의 관리인에게 물어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관리인이 이 현장을 계속 가져갈지 아니면 시공계약을 회생계획에서 해지할 수도 있거든요. 해지하면 주택보증보험공사에서 새로운 시공사를 이제 선정할 때인데 그때 이제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미 납부한 것들을 돌려받기를 원하신다면 아까 저 조건에 따라서 다른 분양자들과의 이제 교류를 통해서 우리 다 같이 이거 좀 빠져나오도록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인데요. 입주했을 때 이제 제일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하자거든요. 네네. 네, 그 시공사가 살아 있다면 그 시공사에다가 뭐 2년이든 뭐 1년이든 이거 고쳐주세요. 뭐 이거 잘못됐어요. 네네.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건설사가 주체가 좀 뭐 거의 망했거나 아니면은 그걸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게 지금 하자가 그러니까 대한주택보증에서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서 했으면 뭐 물론 그 새로운 시공사가 네. 하자 보수 의무를 지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기왕에 있던 그렇죠. 신일 해피트리가 했던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한주택보증에서 하자 보수 책임을 부담한다고 그렇게 해석할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주택 보증에 대해 이 아니더라도 그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를 통해서도 네네. 뭐 하자를 일부는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이 있으니까 네네. 이건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예, 네. 지금 50% 미만으로 지금 공정률이 되어 있어서 아직 뭐 하자 외부에 그러니까요. 발생될 여지는 없는데 네. 지금 그럼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네. 했든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냥 그러니까 준공이 보증되어 있으니 계속해서 어떻게든 누구에게라도 공사비는 내야 되니까 이제 관리인에게 물어봐서 회생들한 관리인에게 물어봐서 중도금을 계속 내면서 이제 분양까지 기다릴 것인지 그렇죠.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다른 분들과 얘기를 해서 돌려받고 새로운 데를 또 뭐 청약을 하든지 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자세한 어떤 사항이라든지 좀 어느 정도 동일한 고민을 하는 분이 있으면 저희 오픈 카카오톡방에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문의해 주시면 이제 집단적으로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